비트코인 방향성 여러분 딱 하루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우리 전쟁이 재개되냐? 우리 휴전 마지막 달을 막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이 닥치는 호재냐 악재냐 그리고 이 매크로 관점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지지를 버텨낼 수 있냐? 이 차트적 지지 구간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린다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치원이 터지고 사람이 죽을 때도 저점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차트에서 어디를 받쳐주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재가 터졌다고 다 던지면 안 되고 악재가 만약 터지더라도 우리 차트가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내리는 가격은 워낙 고점에서 당연히 수익 실현이 나오는 자리였고 우리 전쟁 휴전과 여러 가지 매크로 차트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 롱 포지션을 털어내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에 있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차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ETF를 봤을 때도 현재 마지막 4월 17일 우리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엄청난 유입이 터졌습니다. 자, 이때가요 9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죠? 이미 기관들은 뭐 종전과 평화에 베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뭐 개미들의 증권과 여러 가지 돈이 묶여 있고 섞여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일단 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이런 거금을 태울 수 있는 건 어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ETF가 유출로 지금 빠졌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 브리핑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10억 달러의 유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유자들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이번 주에 현물 ETF가 계속돼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차트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차트로 볼 수 있는 이 상승세를 부수는 구간, 이 마지막 반등 자리를 받아내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가 숏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고점에서부터 숏을 가져오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는 거지만 지금 자리에서 숏을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자리는 명확하게 반등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4시간 봉을 통해서 봤을 때 저점을 지켜주는 채널, 이번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있죠. 이 구간의 마지막 하단선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월봉 FEG의 상단선이다. 그리고 청산 물량이 다수로 깔려있는 73K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눌린다면 이 청산 물량이 있는 곳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매수세가 나올 수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숏을 내리면 안 되셨다. 그래서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매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튜브 내가 잘했다, 뭐 롱이다, 숏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매매하는 사람처럼 우리 접근을 해보자고요. 오늘 그 선물과 현물 자리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응원 댓글 그리고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한에서 모두 다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좋아요와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좀 막혀서 텐션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한 점 양해를 좀 드리고요.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장기 관점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관점이 뭡니까? 정확하게 오늘 매매 어떻게 봐야 되냐? 데일리 브리핑이죠. 여기 관점에서는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눌려도 좀 추세가 살아있다. 어디까지? 70K까지는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관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청산 물량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청산 물량이 73K에 굉장히 많죠. 이 포진되어 있는 물량들을 좀 제거하러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조금 눌러볼 자리가 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이 자리는 뚫지 못한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추세선과 그리고 이 중단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을 추격하시는 것은 안 좋다라는 관점까지 드렸죠. 지금 내가 이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일단은 눌리는 자리를 기다려서 72에서 73K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올라갔을 때 우리 이전 고점이었던 이 76K 보이시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평행
평행 채널, 이 채널의 고점, 이 중단선을 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지지를 받고 이전 고점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자, 어떻게 비중과 레버리지를 낮춰서 보내야 됩니다. 선발대를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선발대를 보내고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관물, 그리고 여기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뚫었을 때 우리가 비중을 점차 넓히면서 간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러한 관점은 뭐다? 최소한의 손절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는 이러한 전략이다. 그래서 손익비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손절은 절대 보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관점이니 자신의 평단가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관점은 뭘까요? 장기 관점은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추세를 무너뜨리는지 안 무너뜨리는지 이걸 1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 70K를 무너뜨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 포지션이 될 텐데 이 고점 85K 부근까지 갔을 때 이 고점 스위칭 자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두 번째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일 만약 이런 70K를 이탈해버린다. 제 관점은 나가리가 난 거죠. 자, 이때 저는 스위칭을 할 건데요. 제 관점을 폐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도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숏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보셔야 되는 스윙 타점은 뭡니까? 65K를 부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기준들을 두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우리가 70K를 이탈한다면 결론적으로 아래 구간, 세력들의 물량 구간이죠. 우리 지금까지 이 모든 65K를 미국 이란 전쟁을 제외하고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개미들을 털었던 구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봐야 된다. 자,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아래로 숏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다시 어쨌든 상승을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하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아래 유동성 수입이 바로 일어나는지 관점을 틀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을 기준을 세우시면서 내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숏이 아닌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76에서 지금 숏을 터트린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손익비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숏을 봤을 때 이 단기적인 구조를 부쉈기 때문에 단타로 여기까지 1차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매매하려면 여기서 분할 매도가 한번 나와야 됐고 이 자리를 부수는 거 보면서 여기서 2차 분할 매도가 한번 나와야겠죠. 자, 근데 2차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뭐가 지금 단기 반등으로 너무 좋은 자리들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숏을 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해당 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상승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추격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상단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추격 매수로 달라붙는 것은 지양하시길 권장드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웨지 패턴의 상단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못 넘을 가능성 400%라고 말씀드리면서 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락이 깊어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70K 이탈 여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평단도 70K 이탈이기 때문에 우리가 73K가 무너질 때는 물량의 절반을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저 기준에서는 본전 로스를 반드시 걸어주면서 평단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유 있게 가져가 본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잘난 수익은 여러분 보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위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실시간 수익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저도 익절하면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든 매매 일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 없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시간 매매 일지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쪽에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 위쪽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리딩방 아닙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 그 방은 절대 제 방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관점 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 잘 세우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선에서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매크로 분석 자료들이 결국 악재로 나오든 호재로 나오든 이것들이 차트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휴전 종료를 앞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D-Day 1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분명히 악재로 작용하면서 개미들이 던지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세력이 물량을 받아낸 자리처럼 악재가 쳐졌을 때도 여러분 이런 자리를 받아낸다면 결국 매크로
매크로 관점을 비대해서 우리가 기술적 차트 구간에 어디를 이탈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 게 있다면 충분히 드리겠지만 자, 모두가 차트적 분석을 저처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트가 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2에 대한 매크로 관점을 최대한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엄청난 악재는 이 모든 차트를 이기기 때문에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100%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여전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달봉에서 지금 조금 재밌는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요 자리들 두 개 볼 건데요. 자, 이게 뭐냐? 이거 샛별령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샛별령 패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도지 캔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이전 이 캔들의 시가를 넘어주면은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럴 때 1차 매수가는 요런 지점, 지지를 받았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차트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수세가 많이 빠진 자리가 나왔는데 다시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전 시작점이었던 이런 78K를 돌파할 때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로 강하게 랠리를 갈 수 있다. 자, 이 강한 상승 추세에 대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장기적으로 수익 관점 보신 분들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78K 위에 지지 구간을 밟았을 때 똑같이 상승 랠리에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라인에서 똑같이 목격이 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자리를 어떻게 마감하느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가 정말 확대를 해보시면 정말 장난 아니게 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청산 물량 아래 구간 그리고 윗자리 청산 물량까지 딱 겹치고 있죠. 그러니 결국 이런 장기 관점의 안 관점이 단기적인 관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 아래 위 청산 물량들을 따닥 요렇게 터트려만 준다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경로 그대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의거해서 제가 테더 차트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테더와 비트를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 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비트가 잠깐 조정을 받았던 이후에 테더도 한몫을 하죠. 확산형 패턴을 가져가는데 확산형 패턴의 하단 여기에서 지금 맞았습니다. 자, 이런 큰 채널의 하단은 강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테더는 도미넌스 상승을 할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니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상승분에 대한 피보나치 이 비율을 봤을 때 지금 골든존 0.5 구간 안에 도달하지 않고 0.382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채널이 크면 날봉이죠. 크면 클수록 어디? 중단선에서 지지 저항을 받는다. 지금 딱 중단선까지 도달했고 1차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로 떨어지기를 바라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요거 불플래그 패턴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충분히 불플래그 패턴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근데 결국은 상단을 뚫어야만 우리가 불플래그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전 고점을 뚫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매매하실 때 진짜 개이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같이 열어볼게요. 우리가 불플래그 패턴은 결국 아래 깃대만큼 올려서 테더가 아래쪽에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볼 수 없잖아요. 여기 왔을 때 이미 비트코인은 바닥을 쳤을 텐데 그럼 그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세를 만들어 갈 때 결론적으로 이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자, 이 자리가 어딜까요?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럼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의 아래자리를 봅니다. 자, 68K 부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테더가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홀딩하고 손절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이 자리를 봐야겠죠. 이 자리의 고점이 언젠가요? 자, 이 자리의 고점이 바로 비트코인의 최하단 저점이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양봉의 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딥니까? 70K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70K에서 만약 이 저항이 실패할 경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뭐다? 이곳을 지지로 받아들이고 올라갈 경우 우리는 강력한 하락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70K를 구간 지정으로 해서 우리가 숏을 내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나는 70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뭡니까? 추가적으로 이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 자리가 어디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73K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딱 봤을 때 74K에 근접하기 때문에 73K까지는 우리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근접하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상승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상승만을 가는 건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원웨이로 꽂을 수는 없고 이렇게 조정을 넣으면서 갈 수 있는 장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돌림 파동까지 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날봉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고점을 줬던 곳이 0.236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두 번이나 저항 테스트를 해준다는 건 뭐라고 했죠? 이 저항 구간의 고점들을 모두 돌파해주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눌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이것을 이전 캔들로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죠. 이 구간 봅니다. 확대하면은 자, 이전 구간에서 어떻게 됐나요? 두 번의 고점을 찍고 제가 이 두 번째 고점을 말아주는 세 번째 고점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봤던 이전 이러한 저항 구간, 자 지금 보이십니까? 이 두 개의 저항 구간이 같습니다. 이 저항 구간을 뭡니까? 완전히 이탈하는 척하지만 결국 말아 올려줬고 여기에서 고점이 등장했고 그 다음 내려갈 때 이 저점까지 안 내려오고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두 번의 고점이 나왔는지를 크게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의 고점이 크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고점들을 봐야겠죠.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일본까지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눌림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이정장처럼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눌림 타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모든 차트는 반복을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항벽이 왜 얇아졌을까요? 망치질을 할 때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국 구멍은 납니다. 그런 원리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눌림 자리를 어디까지 줬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정확한 매물대를 이탈하지는 않았는지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큰 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자리나 혹은 아래 구간에 있는 이런 매집 자리를 크게 부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두 번째 고점을 다시 한번 두드려 주러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 이해도를 높이시면서 보시면 좋고, 자, 우리 이런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를 봤을 때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라인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고 1분 추세로 봤을 때도 여전히 양수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가격이 낮아지는데도 이런 양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 기관들이 들어온 현물 자금들이 여전히 홀딩하면서 이 자리를 조금 꾹 붙들고 이 사람들이 상승한다고 여러분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은 아직까지 완전 내가 떠날 장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걸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와중에 개미들은 이전장과 다르게 열심히 숏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미 떠나간 장에서 세력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70K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번 상승 추세에 대한 모든 되돌림이 다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 65K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일목구름도 다시 얇아졌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70K가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제 포지션에서 손절보지 않는 선에서 계속 여유 있게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숏을 때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단타로 지금 자리에서는 숏을 들어갈 이유가 추가적으로 전혀 없다. 그리고 제 관점은 70K를 이탈했을 때만 폐기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단기 반등 채널, 그리고 이전 고점으로부터일 수 있는 충분한 지지 채널, 우리가 모두 다 반등에 대한 여파를 가져가면서 지금 이곳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청산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73K가 무너진다면 조금 우리가 하락에 대한 매도세를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내일 터지는 이 매크로 관점이 우리 차트를 어느 정도 침범할 것이냐를 대비하면서 매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 하이 로우 플러스 고점을 올리는 하이 하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 고점을 처음으로 찔렀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스위칭 자리는 70K이다. 70K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번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모조리 되돌리겠다. 이 상승 추세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숏을 볼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이전 장과 같이 이런 자리에서 눌림만 주고 다시 한번 롱을 가져갈 수 있는 전반적인 관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주더라도 우리가 내일 매크로를 보면서 대응을 조금 해줘야 된다. 하지만 여기 자리에서 숏 스위칭
스위칭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 세력 물량 구간인 65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상승 추세를 가져갈 롱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적절하게 스위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두 개의 영상 가져와 봤는데요.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숏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저한테 악플 많이 남기시던데 자기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부터 숏을 내린 분들이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미들이 숏을 본다고 해서 세력들이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 싸움이죠. 우리는 롱과 숏, 그리고 상승과 하락, 더 높은 곳의 가능성을 베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관점이 다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만 세우신다면 손절 없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정리가 조금 안 되는데,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피드백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